최민수 씨가 수제비 좀 먹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알아서 처먹으라고 했다나요? 평소 언어 습관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센 언니가 대세라고 하니까 세 보이고 싶은 건가요? 선생님, 어제 먹으셨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기분 망치는 사람이 있죠. 안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모녀가 있어요. 굳이 덕담을 하고 싶으면 엄마 닮아서 딸이 예쁘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은 엄마는 예쁜데 딸은 그만 못하다고 하는 거. 딸보다 엄마가 예쁘다고 하면 그 엄마 기분 좋을까요? 이처럼 말 잘하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 좀 가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괜찮은데 번번이 말을 잘못해서 말 실수를 해서 오해를 사곤 한다 이러시는데요. 사람 기분을 망치는데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본 중에 가장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덱스 씨예요. JTBC My Name is 가브리엘 10회에 등장했는데요. 8000년 유구한 역사의 와인 발상지라는 조지아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조지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항아리 제조사 라티라는 인물의 72시간을 살게 된 덱스 씨. 노동의 강도가 아주 세더라고요. 그런데 덱스 씨가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죽는 소리를 할 만도 한데 힘든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덱스 씨와 누군가의 삶이 아니겠느냐. 누군가가 매일매일 하는 일일 텐데 그 삶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죠. 많은 분들이 덱스 씨 하면 이제 솔로지옥을 떠올리시는데 제가 덱스 씨를 처음 본 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MBC 피해게임 시즌 1 때예요. 방송을 보면서 이 친구 참 영리하다. 시청자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 아, 양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신과 거짓, 음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단서가 붙은 프로그램이어서 너무하다 싶게 배신과 거짓말이 난무했거든요. 최근에 TVN 언니네 산지 직송 그리고 넷플릭스 더 존 시즌 3 또 JTBC My Name is 가브리엘을 보면 덱스 씨가 남다른 구석이 있더라고요. 같은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제작진에게 예쁨을 받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My Name is 가브리엘에서 소를 먹이러 너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라티 아버지의 걱정을 샀습니다. 곰이며 늑대가 나오는 위험천만한 곳인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며 나무라셨는데요. 순간 덱스 씨가 불쑥 꽃 한 송이를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드리려고 미리 준비했대요. 소박한 풀꽃에 불과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눅 녹듯이 녹죠 뭐. 덱스 씨가 플러팅의 장인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언니네 산지 직송에서도 초대 손님 황정민 씨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형님 눈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 눈동자 색깔이 눈동자가 갈색이에요 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서 발현되기 힘든 색이라나요? 그러고 보니 황정민 씨 눈동자 색이 다른 사람보다 연하더라고요. 나중에 황정민 씨가 아내에게 전화로 자랑을 합니다. 나더러 눈이 참 예쁘시네요 막 이러면서 플러팅을 잘하네 플러팅의 귀재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보고 배워야 해요. 일단 기분 좋고 그리고 호감으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근데 이것도 깜냥이 되어야 하는 거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방송으로 만난 한 20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머 선생님 얼굴이 너무너무 작으세요. 몸에 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매기는 건가 했습니다. 누가 봐도 땡그랗고 살집 두둑한 얼굴, 몸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저더러 얼굴이 작고 몸에 살이 없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텐데 이게 또 제가 평소 약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어떻게 보고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넥스지처럼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하는 뽐새하고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MBC 라디오스타 879회에 출연한 강주훈 씨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언젠가부터 강주훈 씨가 거의 매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남편 최민수 씨 험담을 거르지 않습니다. 뭐 이제는 컨텐츠가 된 거죠. 마치 그 이혜정 씨가 남편 바람을 입에 올리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편 흉을 보다가 급기야 욕까지 하더라고요. 최민수 씨가 수제비 좀 먹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알아서 처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센 언니가 대세라고 하니까 세 보이고 싶은 건가요? 평소 언어 습관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죠. 수제비 먹고 싶다고 했다고 알아서 처먹으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수제비 먹고 싶다는 게 욕을 먹을 만큼 큰 잘못이에요? 이게 재밌나요? 그걸 편집 없이 자막까지 붙여서 내보낸 라디오스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짐작컨대 아마 사전 인터뷰 때 재미있는 공개 안 된 에피소드가 없느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상황을 부풀린 건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신혼 시절에 최민수 씨가 운전을 못하게 했대요. 길을 모를 테니까 또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테니까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강주훈 씨가 최민수 씨 차를 몰래 탔다고 합니다. 당시 차가 폰티악이었는데 외제차가 등을 떼어서 그거 타고 나가면 시선이 집중되곤 했대요. 일명 하차감을 즐긴 거죠. 신나게 타고 와서는 감쪽같이 주차를 해놓곤 했는데 간혹 머리끈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최민수 씨가 왜 차에 주은이 물건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계신 아버지 차가 폰티악이었어서 그 차에 앉아서 그리운 아버지 생각을 한다. 추억에 젖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타지 말라는 차를 왜 몰래 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부부 사이라고 해도 가족지간이라고 해도 내 물건이 아닌 이상 허락을 받아야죠. 왜 차에 앉아서 캐나다 생각을 그리운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차를 탄 거예요. 이 에피소드만 보면 강주훈 씨가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강주훈 씨가 홈쇼핑 채널에서 물건도 많이 팔던데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직업 아닌가요? 강주훈 씨는 말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TVN 서진이네 2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이자 이 프로그램에 가장 큰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인턴 고민시 씨죠. 왜 이렇게 중국인 손님이 많으냐는 등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고민시 씨에게만큼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일머리 좋고 눈치 빠르고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TVN 언니네 산지 직송의 아는지 씨, 고민시 씨와는 달리 일에 서툰데요. 일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을 잘 못해도 아는진 씨가 호감인 건 뭘 하거나 무엇이 주어지거나 맡은 바 늘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서예요. 첫 회 때 한 팀이 되어 일한 어르신께 넌지시 성함을 여쭙잖아요. 같은 팀이니까 함께 일한 사이니까 성함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그때 바로 제가 반했잖아요. 원인의 산지 직송의 세 번째 손님 차태현 씨도 아주 현명합니다. 본래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황정민 씨, 박혜진 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태현 씨가 이튿날 아침을 먹으면서 그날 일정이 갯장어 잡이인데 배 타고 나가서 장어 잡는 일을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전날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염정아 씨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밤에 황정민 씨가 손님으로 온 분량을 모두 함께 봤는데 아무래도 자기 분량이 약할 것 같다면서 갯장어 조업을 마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이 풍성해졌죠. 여느 예능인이라면 아마 집에 가기 바빴을 겁니다. 이래서 차태현 씨가 예능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제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썼어요. 휴가 때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죠. 수영장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 내용을 일기에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6시간 동안 놀아줬다면서 휴식 시간에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동하고 소떡소떡을 사오셨다. 이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보고 감동한 할아버지, 요즘 매일매일 손녀에게 뭘 또 해줄까 연구 중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외에는 딱히 저를 예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그다지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뭘 주시겠다고 해도 괜찮다면서 뒷걸음질이나 하고 직접 손에 쥐어 주셔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망하고 수줍어서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한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남이 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정함과 친절함은 배움과 연습이 필수입니다. 덱스 씨, 아는진 씨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호감도 상승을 경험해 보세요. 자꾸 해야 늘어요.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예전에는 성묘 갈 때 긴팔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덥습니다. 부디 무탈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추석 선물을 받으시면 고맙다는 인사, 잘 받았다는 인사 전화로든 문자로든 꼭 하실 거죠?